네, 안녕하세요. 바른생활 어린이 채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현장 학습을 한번 갔다 왔는데 선생님 뵈러.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요.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뵈니까 가까워진 것 같고 친해진 것 같고 낯은 가렸지만 맞아요. 이 아이들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결혼할 때 더덕님이 좀 이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쉽다. 오늘 저희 그 주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이거든요. 오늘은 갈등이 나와야 돼가지고 지금 갈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후회를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말고 갈등 많아요. 저희 많아요. 늘 갈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내용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만 정해주세요. 그 시간에 맞춰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갈등.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어려운 게 문득 제가 사진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더덕님은 무언가를 자기 생각이나 뭐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유는 더덕님 입으로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로마 여행을 갔을 때 저는 보고 싶은 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가자 그랬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이유를 몰랐죠. 알고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있으면 말을 하지. 그럼 나도 내 걸 포기할 수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니 같지. 이게 제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행 가서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기피디님이 제가 왜 원하는 걸 얘기 안 했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무언가 제가 미리 생각해 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뭔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딸이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걸 정해서 무슨 가도였죠? 네. 거기를 굳이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급하게 돌아오면서 조금 제 표정이 안 좋았던 걸 보고 기피디님은 제가 표정이 안 좋으면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무서워.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정 폭력이라고 제가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막 당황하는 게 전 또 싫고 왜 이러지? 이런 그런 생각 그런 들었죠. 갈등이에요. 주로 갈등은 그렇죠.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갈등 전문가잖아요. 갈증 아니고 갈등인가요? 갈등. 남편과의 갈등 전문가라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마침 또 갈등이 생겼어요. 또 때마침. 때마침. 어제 아이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트렁크에서 이제 짐을 꺼내야 되니까 남편이 주차를 이렇게 완전하게 안 하고 조금 뒤로 바짝 안 붙이고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아이들이랑 내리고 남편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후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내렸는데 이제 막 내렸고 바로 차 옆에 있는데 바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애들이 옆에 있는데 후진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왜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약간 머쓱했나 봐요. 그래서 미안해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시간쯤 지나서 그래도 내가 봐줘야지 하면서 가서 말을 걸었는데 화가 났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화가 났죠. 쥐가 뭘 저랬다고 지금 여기서. 그래가지고 남편은 이제 그 갈등이 생기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못 참으니까 지금 당장 말 안 할 거면 평생 말 안 한다 해라 그랬더니 할 말이 없대요. 그럼 이제 기회는 끝났다. 안 받아준다 이랬는데 저 오늘 계속 말 걸고 있어요. 저한테. 저는 계속 안 받아주고 있고. 귀엽다. 계속 학교에서 있었던 일 계속 얘기하고 뭐 누가 독감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퇴근할 때 마라탕을 포장해서 왔고, 그리고 100만 원 입금해주면 풀릴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1000만 원 입금해야 풀릴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에 혹해서 몇 번 넘어가줬거든요. 근데 어차피 돈을 같이 쓰니까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받자마자 뭔가 100만 원짜리 제 거를 사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이 그 돈이길래 이제 그런 것도 관심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갈등 상황에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두 분이 채워주시고 저는 구경하는 걸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오늘의. 그러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어디 이동해서 차에서 내리면서 잠깐의 갈등이 있었죠. 뭐였죠? 기억도 잘 안 나. 제가 분명히 어떤 오더가 끝났다, 그래서 오더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분명히 돼 있다,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봤더니 끝난 게 맞았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이게 서로 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브이로그는 우리한테 필요하다, 녹화해두고 검증해봐야 된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맞아. 그래서 똑같죠.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잠시 아침에 차에서 내리면서 갈등이 있었죠. 네. 근데 또 금방 브이로그를 꼭 찍어주세요. 네. 카메라를 다 설치해놓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갈등의 대부분은 진짜 자기의 성향대로 뭔가 밀어붙여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변론을 하느라고 거기다 에너지를 써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애니어그램 3번 기질이 그럴 때 드러나거든.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러야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팩폭이 뭔가 있죠. 팩폭이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솜방망이 같은데 안에 쇠몽둥이가 들어간 솜방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무서운 죄를 거지. 안 졌다니까요. 네, 이런 게 갈등이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만족하시나요? 이런 갈등? 네, 오늘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 갈등이 가득한 우리 집 너무 좋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되겠군요. 갈등이 가득한 우리 집. 네. 네.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살펴볼 거잖아요. 네. 이게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초등학교 5학년 오빠, 3학년 동생, 그리고 엄마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 명이 각자 다 서로에게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동생의 마음을 읽고 너무 약간 공감이 됐어요. 이 동생이 뭐냐면 학교에서 어머님 은혜 아시죠? 네. 그 노래를 배웠어요. 그 노래에 나오는 어머니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하지? 이러면서 갑자기 노래를 배웠는데 엄마한테 서운해진 거예요. 엄마는 맨날 나 혼내기만 하고. 노래가 잘못했네. 이 노래에 나오는 노래에 나오는 엄마는 안 그런데. 요게 이제 동생의 마음이고, 엄마는 애들이 맨날 늦잠을 자니까 아침마다 깨워야 되고 숙제도 하라고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을 내게 되는데 혼내놓고 나면 또 그 시무룩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요거 때문에 힘든 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고, 오빠는 동생이랑 같이 이제 막 뭘 하다가 싸우거나 그러면 꼭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뭔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울고 그러고, 그럼 엄마는 이제 동생은 달래주고 오빠만 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가족의 갈등을 푸는 게 3학년 아이들의 숙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 포기하는 걸로 하죠. 그래 놀죠 그냥. 지금 우리 집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남의 집 갈등을. 근데 그 아이는 되게 명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속의 엄마랑 나의 엄마를 비교했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 노래 속의 엄마는 거룩한 엄마로 그냥 뒀거든요. 우리 엄마랑 감히 비교할 수 없어서. 똘똘한 아이네. 그럼 문제의 시작은 똘똘함인가요? 아이가 너무 똘똘한 게 문제였다. 이렇게. 저는 가사 기억 안 나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불러주니까 기억이 나네요. 부르라 그러면 또 부를지도 몰라요. 근데 가사 내용은 기억 안 나요. 자, 시작. 저 노래 못 불러요. 이게 다 끝입니다. 안 돼.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대요.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네. 저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오히려 그 노래가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손발이 다 닳지 않을 건데?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치.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갈등을 3단계로 해결을 하라고 제시를 해요. 1단계는 뭐냐면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라. 지금 동생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유가 엄마가 자꾸 혼내니까. 그리고 엄마는 마음이 아픈데 왜 마음이 아프냐면 애들을 자꾸 혼내야 되니까. 그리고 오빠는 억울한데 왜 자꾸 억울하냐면 동생이랑 같이 잘못했는데 맨날 나만 혼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동생의 입장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혼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많이 속상하시니까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오빠가 나 때문에 혼나서 많이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를 혼내시면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내시는 거니까 엄마가 혼내시기 전에 말을 잘 들어야겠다. 아니면은 오빠한테 뭐 평소에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 와. 이렇게 3단계로 제시를 하고 이건 있어요. 진짜 어려운 과제다. 이 교과서가 맞아요.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학년한테, 그치? 본인 해봤나? 이런 생각이 지필진에게 한번 물어보고. 근데 이걸 한번 짚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역시 아름답게 포장해 주신 아름다운 더덕님.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알긴 알아야 돼. 왜 그런지. 근데 여기서 사실 핵심은 엄마가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맞아. 엄마도 배운 바가 없다. 네. 그래서 분명히 혼내고 마음이 아파.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건 애들한테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혼내고 나서 나 안쓰러워서 마음 아파하는구나를 모르고 혼내니까 싫어. 엄마가 미워.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오빠를 빙의하거나 동생을 빙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나이에. 그 맞아요. 입장이 되어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남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 파악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나마 이건 조금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상대방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 이건 진짜 난해하거든요.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쉽죠. 쉽지. 근데 그 다음이 진짜죠. 실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남편이랑 그렇게 좀 갈등이 있고 난 후에 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자기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너무 화를 내서 자기도 좀 기분이 나빴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감히 대답을 안 하고 어부인 많이 맡아서. 아니 이게 이런 거야.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의 평소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다른 패턴을 시도해 보신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런 패턴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이거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거 업데이트 이런 거 바로 안 되나요? OTA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예전하고 다른 패턴을 보이는구나가 이제 장착이 되는 데는 이런 시도가 한 5번 이상 되면은 예전에는 화를 내고 말을 절대 안 했는데 지금 화를 하고 말을 거네? 그리고 이런 것도 100만 원 갖고 안 되고 1000만 원이어야 되네? 뭐 이런 것도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조금 풀어지게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잘하셨다. 말을 건 거는. 대단하시다.
그럼 뭐 하냐고요. 자기가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그건 당황한 거다. 그건 삐진 게 무서운 아니라. 거다. 아, 미인이랑 같이 사는 남자들은 항상 무서워하며 산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냐. 마라탕도 사오고 말도 계속 시키고. 맞아요. 어제 그거는 버퍼링이었다. 그렇죠. 이게 버퍼링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긴장하면 맞아. 평상시에 돌아가던 머리도 안 돌아가면서 사고형이 버퍼링이 더 심한 것 같아. 이 사고가 돼야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사고에 이 메시지는 뭐지? 에라 삐삐삐 가면서 버퍼링이 막. 그래서 이게 사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는 1번인 것 같다 애니어그램 1번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살짝 했어. 애들은 사실은 특별히 그런 유형적인 느낌은 거의 못 느꼈는데 엄마가 1번 유형들의 엄마들의 특징이 어쩔 수 없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 애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혼내는 엄마는 1번만 혼내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맞아요. 혼내죠. 다 혼내죠. 혼내는데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저희 어머니는 별로 혼내신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어머니가 너무 특별하신 거예요. 그걸 예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냅둬라.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제 철학은 그거예요. 정말 잘할 수 있기 전에는 입을 안 대는 게 헐났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기피디님은 부모님이랑 궁합이 좋았다. 근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너무 성향이 다른데 분명히 문제나 일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긴 사고를 안 치는 아들이었으니까 도도 되지만 사고 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작게 크게. 그러면 훈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을 안 댈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얘기를 해야 되고 야단도 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니까 이건 진짜 아이들과 나와 성향 차이에 따라 너무나 여러 가지 수백만 가지 길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들어라.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 1번의 그 객관화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는 거. 사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좀 쉬울 것 같은데 그거가 어렵겠구나.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발사가 되면 항상 사고가 나는 거고 거기서 한 템포 쉬면서 무언가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단계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골라내요. 상황별로 만화처럼 이렇게 짧게 그려져 있거든요. 원래부터 분위기가 좀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갈등이 생겨도 금방 또 풀리는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은 갈등이 풀리기도 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는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봤을 때는 화목한 가정이라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화목한 가정.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 대화가 되는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모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뭐 다른 데서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집 분위기? 뭐 집안에도 갈등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런 집안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갈등이나 자기의 어려움도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뭐 집이 늘 웃음바다가 아니더라도 내 힘든 거를 집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집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화목한 가정이라면 뭔가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화목하지 않다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고 맞아요. 또 들어가서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그쵸.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힘든 걸 그 힘든 가족에 보탤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맞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뵀었잖아요. 두 분과 따님과 완전체 그 화목한 가정의 표본을 보고 지금 노하우를 얻으려고
쇼윈도 가족. 뭐 이런 거 생각난다. 쇼윈도였어요? 갈등은 항상 있다. 근데 빨리 잘 푸는 요령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딱 같이 계실 때도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인데 거기에 따님이 함께 하니까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기님이 바보가 갑자기 좋겠다. 되니까 더 그렇죠. 딸내미가 예쁜데 어째요? 기피디님 그냥 바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화목하려면 아빠가 바보가 되면 된다. 네. 약간 바보가 될 필요가 있어요. 딸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엄마도 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한쪽에서 마냥 사랑을 주었을 때 이 아이의 뭔가 가르쳐줘야 될 훈육을 해줄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둘 중에 하나는 맡아주는 게 좋은데 둘 다 훈육하는 집이 있으면 아이가 좀 숨을 못 쉴 것 같고 제가 조금 무서운 엄마 역할을 어릴 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마냥 예쁘다 막 하는데 어릴 때는 제가 무서운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 대신 그거는 어디서 아이들한테 힘든 게 있을 때 감정적인 카운셀을 저한테 원했거든요. 왜냐면 아빠는 너무 튀기 때문에 예뻐만 하지 감정을 공감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적절한 거를 그냥 해줄 수 있었다. 근데 어쨌든 완전 100% 바보 같은 딸 바보 아빠가 걔 한 든든한 편이 돼 있고 저는 이제 얘기해줄 거 좀 해주는 엄마? 인간관계 상담은 더덕님이 하시는 편이고 맞아요. 사회생활 상담은 제가 해주는 편이고 맞아요. 약간 좀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그게 뭐 부부에 따라서 성향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좀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저는 중간에 아이한테 사과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한테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수시로 뭔가 표현은 하지만 그거를 정돈된 언어로 못 하잖아요. 그냥 떼부리거나 맞아요. 화내거나 하는데 그거가 어느 순간 제가 정리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 이렇게 했던 게 이 아이한테는 폭력적이었구나. 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였구나. 뭐 예를 들면 다른 가족이 자주 놀러 왔었는데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무조건 다른 아이한테 양보하게 하고 무조건 얘가 이제 잘못된 아이로 야단 맞고 그걸 굉장히 장기간 했었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닫고 그거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제가 정말 진지하게 사과했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내가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랬던 것들을 좀 응어리를 좀 풀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빠랑은 그런 응어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워낙 훌륭하거든요. 저랑은 이제 성향이 다르고 제가 의무 지어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무서운 엄마라니까요. 네, 무서운 와이프, 사과했었어요. 무서운 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의 표본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냥 계속 흐뭇하게 바라보게 돼요. 오늘의 썸네일의 제목은 갈등이 가득한 우리 집. 아니, 사랑이 가득해야죠. 갈등은 저만 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사랑만 하세요. 사랑 많으신 거 아는데. 맞아요. 그런 갈등의 종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갈등이 없는 그러면서도 화목한 집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갈등 속에서도 그걸 지켜나가는 게 그게 진짜 화목이지 없는 거? 그게 화목일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너무 없으면 그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너무 계속 기분이 좋아도 그거 조증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네. 좋은 게 아니고 계속 우울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여줬잖아요. 조이하고 새드니스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걸. 맞아요. 바라는 게 서로 너무 없으면 냉랭하면서 갈등도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음번에 언젠가는 갈등을 주제로 또 다루긴 할 텐데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갈등이 아예 없는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다. 그거는 진짜 한쪽이 완전히 권력을 쥐고 상대방이 거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상황. 이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상황.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가 너무 우리한테 리얼한 가족들을 많이 보여줘서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았던 드라마 가족의 날 것. 맞아요. 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맞아요. 아무튼 오늘도 두 분의 여러 이야기 덕분에 또 풍성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 오늘 너무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또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사랑은 모르겠지만 컨텐츠는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컨텐츠가 가득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만나요. 네.